번화가 중심, 명망 높은 장인의 공방 앞에 몹시 허름한 행색의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빛바랜 옷자락, 흙먼지 덮인 얼굴, 앙상한 몸을 부축한 이들은 경악했습니다. 그가 다름 아닌 공방주인 현우의 형, 경석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집안의 모든 유형 자산을 독차지했던 그가 어쩌다 이런 처지에 놓였을까요? 반대로 겨우 빛바랜 화첩 하나와 작은 작업장만을 물려받았던 동생 현우는 어떻게 도성 최고의 명성을 지닌 공방을 이룩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10년 전 김대감께서 두 아들을 불러 유산을 분배하던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깊어가는 가을, 도성 중심가에 자리한 김대감의 저택에는 무거운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김대감은 병상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도성에서 손꼽히는 공의 길들을 읽어낸 분이었지만 스스로도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김대감은 두 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장남 경석과 차남 현우, 유산을 나누어 주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경석아, 현우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이 김대감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경석의 눈빛에는 확고한 욕구가 가득했습니다. 넓은 토지와 주조 설비, 그리고 보석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재산 목록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현우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불편하신데 무리하지 마십시오. 김대감은 현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아들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석은 현실적인 욕구가 강했지만 깊이가 없었고 현우는 유순했지만 사려 깊었습니다. 그러나 김대감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분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각자의 결정을 존중하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경석아, 내가 먼저 말해보거라. 무엇을 원하느냐? 경석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넓은 토지와 주조 설비, 그리고 값비싼 보석들을 원합니다. 김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경석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물질적인 것만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경석의 한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하거라. 넓은 토지와 주조 설비, 보석들은 내 것이다. 경석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는 부자입니다. 주조 설비를 이용해 금속 공예품을 만들고 넓은 토지에서 나오는 소출로 평생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김대감은 둘째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이제 내 차례다. 무엇을 원하느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현우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집안일을 돕던 일꾼들도 형 경석도 아버지 침상 곁을 지키던 제주꾼 지현도 숨을 죽이고 있었죠. 현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렷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자는 낡은 화첩 하나와 작업실 그리고 제주꾼 지현이면 됩니다. 순간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화첩 하나와 작업실, 제주꾼 한 사람. 넓은 토지도, 주조 설비도, 값비싼 보석도 아닌? 형 경석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내 정신이 온전하냐? 화첩 하나와 제주꾼이라니. 경석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넓은 토지와 주조 설비, 귀한 보석들을 받았는데 동생은 고작 빛바랜 화첩 몇 장과 제주꾼 하나라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우야, 똑똑히 들어라. 내가 한 선택이니 절대 후회하지 말 거라. 나중에 와서 형님께 도움을 청해도 소용없다. 현우는 형의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염려 마십시오. 소자가 한 선택이니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김대감은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큰아들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웃고 있고 둘째는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알았습니다. 현우에게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선택은 각자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유산 분배를 마치겠다.
경석이는 넓은 토지와 주조 설비, 그리고 보석들을, 현우는 빛바랜 화첩과 작업실, 그리고 제주꾼 지현을 가져라. 이제부터 너희는 각자의 길을 가거라. 그날 밤 현우는 작은 작업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 김대감께서 세상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자 형제는 각자의 몫을 챙겨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경석은 토지 문서와 주조 설비 열쇠, 보석 상자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큰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일꾼들도 대부분 경석을 따라갔습니다. 반면 현우는 낡은 화첩을 수레에 싣고 지현과 함께 도성 뒷골목의 작은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작업실은 좁았습니다. 방 2칸의 작업 공간 하나, 현우는 화첩을 방 한쪽에 정리하고 지현을 불렀습니다. 지현아, 이리 앉거라. 지현은 조심스럽게 현우 앞에 앉았습니다. 도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했습니다. 지현아, 솔직히 말하마. 나는 내 재능을 진작부터 알아봤다. 지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현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공예길드가 위기에 처했을 때를 기억하느냐? 귀한 금속이 불량품으로 판명났을 때 지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의 일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제가 의견을 냈다가 꾸지람을 들었던 날 소인이 주제넘게 입을 놀려 죄송합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날 내 의견이 옳았다. 불량 금속을 녹여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시키자는 내 말, 그것이 아버지의 길드를 살렸다. 지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너를 지켜봤다. 금속을 다루는 내 솜씨, 재료의 가치를 알아보는 내 안목, 상인들과 흥정하던 내 끈기. 지현아, 너는 타고난 장인이다. 지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하찮은 존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재주를 도련님이 알아봐 주다니. 도련님, 현우는 지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현아, 나와 함께 공방을 꾸려보지 않겠느냐? 이 낡은 화첩과 작업실을 기반 삼아 우리 둘이서.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인이 도련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공방을 일구겠습니다. 그날 밤 지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당시 김대감의 길드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서쪽 지방 상인에게 큰돈을 주고 산 금속이 모두 불량품이었던 것이죠. 거래처에서는 환불을 요구했고 길드는 큰 손실을 입을 위기였습니다. 지현은 주인 김대감을 가까이서 모시며 길드 일을 지켜봤습니다. 알게 모르게 장인 지식을 배웠죠. 어떤 재료가 좋은지, 어떻게 가공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지. 지현은 눈과 귀를 열고 모든 것을 익혔습니다. 그날 지현은 용기를 냈습니다. 조심스레 김대감께 의견을 낸 것이죠. 나으리, 소인이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 불량 금속을 녹여 다른 용도의 작은 장신구나 도구로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새로운 형태로 만들면 불량이 티가 나지 않을 것이고 실용적인 물건은 오히려 귀하게 팔릴 것입니다. 순간 주변 사람들이 지현을 꾸짖었습니다. 내까짓게 감히 어디서 입을 놀려? 내가 뭘 한다고 나대게 주제넘게 말하느냐. 지현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지현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이 좋겠구나. 그리 해보자.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재탄생시킨 장신구와 도구는 오히려 더 비싼 값에 팔려나갔습니다. 길드는 위기를 모면했고 오히려 이익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현에게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었다고, 운이 좋았던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길드의 관리인이 지현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주제넘게 입을 놀리지 마라. 제주꾼은 제주꾼답게 조용히 일이나 해. 지현은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자신의 재주를 인정받지 못한 서러움에.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현우. 그는 그날 지현의 눈빛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제 지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도련님이 자신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재주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지현은 결심했습니다. 도련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현우와 지현은 낡은 화첩과 몇 개의 도구를 들고 남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공방의 시작이었습니다. 지현은 화첩을 펼쳐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으리,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고귀한 문양은 한복의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아씨, 이 장식은 홀레복에 어울릴 것입니다. 지현의 목소리는 밝았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현은 문양의 의미를 설명하고 활용법을 제안하고 값을 흥정했습니다. 첫날 그림 3점이 팔렸습니다. 현우는 감탄했습니다. 지현아, 내 재주가 정말 대단하구나. 지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시작입니다. 이 모든 화첩을 팔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재료와 좋은 도구를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현우와 지현의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작품을 팔았습니다. 지현은 손님을 끄는 재주가 있었고 현우는 좋은 재료를 사들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의 삶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형 경석은 넓은 토지와 주조 설비, 보석들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을 지킬 줄 몰랐습니다. 매일 밤 주점에서 기생들과 어울렸고 낮에는 투기장에서 돈을 날렸습니다. 주변에는 아첨하는 사람들만 모여들었죠. 경석은 그들에게 돈을 펑펑 썼습니다. 나으리, 오늘도 한턱 크게 쏘십시오. 나으리는 역시 도성에서 제일 후한 분이십니다. 경석은 그 말에 우쭐해져서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사업 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주인이 방탕하자 하나둘 귀한 물건들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거래처에서는 믿을 수 없다며 발길을 끊었습니다. 보석은 점점 줄어들었고 토지도 하나둘 팔아야 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경석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넓은 저택마저 빚쟁이에게 넘어갈 지경이었죠. 어느 날 경석은 마지막 남은 옷가지를 챙겨 거리로 나섰습니다. 저택은 이미 빚쟁이 손에 넘어갔고 주조 공방도 문을 닫았습니다. 경석은 거렁뱅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경석은 도성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도와줄까? 옛날 함께 술 마시던 친구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경석을 피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아무도 경석을 찾지 않았습니다. 문득 동생 현우가 떠올랐습니다. 빛바랜 화첩 하나와 제주꾼 하나만 받았던 동생. 아마 동생도 힘들게 살고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형제인데 죽 한 그릇 정도는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경석은 도성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동생이 살던 작은 작업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작업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에게 물으니 현우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시오? 남산 쪽으로 갔다던데요. 사업이 잘 되어서 더 큰 공방으로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경석은 의아했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화첩 하나로 시작한 공방이 설마 동생이 자신보다 나은 형편이란 말인가? 경석은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한 공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간판에 김씨 공방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혹시 동생의 공방일까? 경석은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는 지현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으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죠. 지현의 얼굴은 밝았고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씨, 이 문양은 색이 고와 홀레복에 딱 어울립니다. 나으리, 이 장신구는 견고하여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물건을 사갔습니다. 경석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제주꾼이, 저 지현이 이렇게 사업을 잘한다고?
그리고 이 공방이 동생 현우의 것이란 말인가? 경석은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공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현우가 수레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수레에는 새로 사들인 금속과 나무 재료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지현아, 오늘은 재료를 많이 샀다. 이번 계절에는 목공예품이 잘 팔릴 것 같아. 도련님, 잘하셨습니다. 손님들이 목공예품을 많이 찾고 있었습니다. 경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동생은 화첩 하나로 시작해서 이렇게 큰 공방을 꾸렸습니다. 반면 자신은 넓은 토지와 주조 설비, 보석들을 받고도 거렁뱅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경석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동생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재산을 나눌 때 자신이 뭐라고 했던가? 내가 한 선택이니 절대 후회하지 말라고 했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석은 거리를 헤맸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다리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고 몸이 떨렸습니다. 한때 큰 저택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자던 자신이 이제는 다리 밑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날 밤 경석은 깨달았습니다. 재산은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고 불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석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동생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경석은 남산 김씨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이제는 공방이 아니라 현우의 집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경석은 물어물어 현우의 집을 찾았습니다. 작은 한옥이었지만 경석이 살던 작은 집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경석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차마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구걸을 하러 온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경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일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현우의 형, 경석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일꾼이 경석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남루한 옷, 더러운 얼굴, 정말 주인의 형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필꾼이 안으로 들어갔고 얼마 후 현우가 나왔습니다. 현우는 형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형님, 어찌 이런 모습으로? 경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현우야, 나를 좀 도와다오. 아우로서 형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느냐. 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형이 언젠가는 이렇게 찾아올 것이라고. 형님, 아버지께서 유산을 나누실 때 형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경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니 후회하지 말라고 하셨죠. 저도 형님께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동생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지현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으리, 이 죽 한 그릇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구걸이 아닙니다. 손수 땀 흘려 일하셔야 합니다. 경석은 지현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제주꾼이 이제는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경석은 죽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현우야. 지현, 경석은 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재산만 믿고 흥청망청 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동생은 사려 깊었고 지현은 재주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것을 몰라봤습니다. 경석은 죽 그릇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현우야, 나는 이제 가겠다. 너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구나. 현우는 형이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형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현우는 그렇게 바랐습니다. 현우와 지현의 공방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산시장에서 그림을 팔던 작은 공방이었지만 이제는 번화가에 공방을 하나 냈습니다. 가게 간판에는 김씨 공방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현은 공방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지현의 장인 솜씨는 갈수록 빛을 발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서면 지현은 한눈에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챘습니다. 아씨, 혼례를 준비하시나 봅니다. 이 문양은 색이 곱고 의미가 좋아 혼례복으로 딱 좋습니다. 나으리, 새로운 장신구를 맞추시려나 봅니다. 이 재료는 견고하여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님들은 지현의 안목에 감탄했습니다. 지현이 권하는 작품은 언제나 마음에 들었고 값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자 김씨 공방을 찾는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현우는 재료를 사들이는 일을 맡았습니다. 개성, 전주, 심지어 멀리 의주까지 가서 좋은 재료와 도구를 사들였습니다. 현우는 물건을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가 질이 좋은지, 어떤 금속이 오래가는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지현아, 이번 가을에는 목공예 품이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현우는 목재를 많이 사들였습니다. 지현이가 요즘 손님들이 푸른색 보석을 찾습니다. 라고 하면 현우는 푸른 보석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와 지현은 공방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장부에는 매출과 이익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장부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지현아,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2배나 늘었구나. 지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좋은 재료를 사오시니 손님들이 만족하십니다. 현우는 지현을 바라봤습니다. 지현은 이제 단순한 조수가 아니었습니다. 공방의 동업자이자 자신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지현아, 너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처음 화첩 하나로 시작했던 공방이 이제 도성에서 손꼽히는 공방이 되었구나. 지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련님 아니 나으리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으리께서 소인의 재주를 알아봐 주셨기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주인과 조수 사이의 정이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 이상의 무언가. 공방이 번창하자 현우는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번화가에 큰 점포를 하나 더 얻고 숙련된 장인들도 고용하기로 한 것이죠. 지현은 이제 안주인처럼 공방을 관리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장인들에게 일을 가르치고 장부를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현우는 다른 지역과의 거래를 확대했습니다. 평양, 함흥,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내 특산물을 사들였습니다. 평양의 목재, 함흥의 자개, 제주도의 은, 각 지역의 특산물을 가져와 도성에서 가공하고 팔았습니다. 어느 봄날 현우가 개성에서 귀한 유물을 사들이고 돌아왔습니다. 긴 여행에 지친 몸으로 공방에 들어서자 지현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나으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성길이 멀었죠. 현우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지현이 내준 차는 언제나 따뜻했고 향기로웠습니다. 지현아, 이번에 가져온 유물은 정말 귀하다. 왕실에 진상하던 유물이라고 한다. 지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으리, 그렇다면 이 유물은 높은 값을 받아도 되겠습니다. 고귀한 가치를 알아보는 이들이 분명 찾을 것입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현의 안목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지현아, 내가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는데 현우가 말을 꺼내려는데 공방 밖에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현우는 하던 말을 멈췄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현에게 하려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현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련님이 무슨 말을 하려던 것일까? 혹시 자신과 관련된 일일까? 지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의 벽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현우는 상인 집안의 자손이고
지현은 제주꾼 출신이었습니다. 현우의 공방이 크게 번창하자 여기저기서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산공예 길드의 이씨 집안에서 딸을 보내겠다고 했고 동대문 약방의 박씨 집안에서도 혼담을 청했습니다. 심지어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도 교수를 소개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현우는 이제 30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혼례를 생각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현우에게 혼담을 받아들이라고 권했습니다. 나으리, 이제 장가를 가셔야 합니다. 좋은 혼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남산이 씨 집안 교수는 얼굴도 곱고 성품도 온화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혼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꾸만 지현이 떠올랐습니다. 지현과 함께 작품을 구상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미래를 계획하던 그 시간들. 다른 여인과 혼례를 올린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현은 혼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도련님이 다른 여인과 혼례를 올린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이제 도성에서 손꼽히는 공방의 주인. 좋은 혼처를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현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현은 현우를 주인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과 함께 공방을 일구고 함께 웃고 함께 미래를 꿈꾸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지현은 자신의 마음을 숨겼습니다. 감히 제주꾼 출신인 자신이 도련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현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으리, 이번에 들어온 혼담 중에서는 남산이 씨 집안 교수가 좋아 보입니다. 얼굴도 곱고 성품도 온화하다 들었습니다. 현우는 지현의 말을 들었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지현이 다른 여인을 권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예, 나으리. 나으리께서는 이제 좋은 혼처를 만나셔야 합니다. 지현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힘이 없었습니다. 현우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혼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남산이 씨 집안, 동대문 박 씨 집안 모두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리면 공방도 더 크게 번창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우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여인과 혼례를 올린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자꾸만 지현이 눈에 밟혔습니다. 지현과 함께 재료를 고르던 모습, 손님을 응대하던 밝은 웃음, 장부를 정리하며 진지하게 이야기하던 눈빛. 어느 날 저녁, 현우는 공방 장부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마당에 지현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지현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현이 울고 있구나. 혹시 나 때문인가? 현우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현은 현우의 기척을 느끼고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으리, 왜 나오셨습니까? 현우는 지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현아, 너 울었느냐? 지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그냥 바람이 차서 눈이 시렸을 뿐입니다. 현우는 지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현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지현아, 솔직히 말해다오. 내가 왜 우는지. 지현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으리, 소희는 감히. 지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꾼 출신인 자신이 도련님을 사모한다는 것을. 그 순간 현우는 깨달았습니다. 혼담이 들어올 때마다 불편했던 이유, 다른 여인을 떠올릴 때마다 지현이 눈에 밟혔던 이유. 자신은 진작부터 지현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우는 지현을 끌어안았습니다. 지현아, 나도 똑같다. 나도 내가 자꾸 눈에 밟혔다. 다른 여인과 혼례를 올린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지현은 현우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하지만 소희는 천한 제주꾼 출신입니다. 감히 나으리의 곁에 설 수 없습니다.
현우는 지현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나의 인생을 함께 일구어온 동반자다. 지현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상인 집안의 자손이 제주꾼과 혼례를 올린다고 하면 현우는 지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들어오는 혼담은 모두 거절하겠다. 지현아,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 주겠느냐? 나의 아내가 되어달라. 지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으리, 소희는 나으리를 평생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신분의 벽도, 세상의 시선도 두 사람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모든 혼담을 거절했습니다. 남산이 씨 집안에도, 동대문 박 씨 집안에도 정중히 사양의 뜻을 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나으리, 왜 좋은 혼담을 모두 거절하십니까? 남산이 씨 집안은 도성에서 손꼽히는 집안인데요. 현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어 사람들은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누가 현우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혹시 다른 공방의 교수일까? 아니면 양반 집안의 아씨일까? 며칠 후 현우는 주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발표했습니다. 나는 지현과 혼례를 올리겠소.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현. 제주꾼 출신 지현 말입니까? 나으리, 지현은 제주꾼 출신입니다. 나으리께서 어찌 신분이 무슨 상관이요? 지현은 나의 동업자이자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사람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인 집안의 자손이 제주꾼과 혼례를 올린다니. 도성의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현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대한 혼례를 준비했습니다. 지현에게 가장 좋은 비단으로 혼례복을 마쳤습니다. 붉은 치마에 노란 저고리, 비단은 현우가 개성에서 직접 사온 최고급 명주였습니다. 지현은 혼례복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소희는 천한 몸인데 현우는 지현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지현아, 너는 천하지 않다. 너는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이다. 현우는 도성에서 소문난 예단을 준비했습니다. 금비녀, 은장도, 비단 보자기는 모두 최고급 물건들이었습니다. 혼례 날짜도 잡았습니다. 보름 후 좋은 날을 골라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현은 어머니처럼 따르던 공방 주방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꿈만 같습니다. 제주꾼 출신인 제가 나으리의 아내가 되다니. 아주머니는 지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그건 내 타고난 재주와 착한 성품 덕분이다. 나으리께서 너를 아내로 맞이하신 것은 가장 현명한 선택이란다. 혼례 준비가 한창일 때 소문이 도성 전역에 퍼졌습니다. 김씨 공방의 주인이 제주꾼과 혼례를 올린다는 소문.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들은 혀를 찼습니다. 상인 주제의 신분도 모르고 제주꾼을 아내로 삼다니. 제 아무리 사업을 잘한다 해도 제주꾼은 제주꾼. 하지만 현우와 지현을 아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서로를 아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현 마님은 공방 수완이 뛰어나시다. 나으리와 잘 어울리시는 분이지. 두 분이 함께 일구신 공방이 아니냐? 신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한편 현경석은 이 소식을 듣고 더욱 치를 떨며 질투했습니다. 자신은 거렁뱅이 신세가 되었는데 동생은 잘 나가는 공방 주인이 되어 혼례까지 올립니다.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경석은 도성거리를 떠돌며 구걸로 연명했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현우의 집은 잔치 음식으로 가득했고 손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현은 혼례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붉은 치마와 노란 저고리, 금비녀를 꽂은 머리, 거울 속의 지현은 도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지현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이런 날을 맞이할 줄 몰랐습니다. 혼례는 현우의 집에서 조촐하지만 정성스럽게 치러졌습니다. 현우는 말을 타고 지현의 집으로 향했고 지현은 붉은 치마를 입고 현우를 맞이했습니다. 초례상 앞에서 두 사람은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과 땅에, 조상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지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현우는 그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는 한평생을 함께할 부부요. 지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소인이 평생 서방님을 모시겠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의아해했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우와 지현은 하객들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지현은 이제 제주꾼이 아니라 김씨 집안의 당당한 안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현은 예전의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객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히 인사했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신방에 들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방을 밝혔고 달빛이 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현우는 지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나는 내가 자랑스럽소. 제주꾼 출신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오. 지현은 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방님, 소인이 서방님을 만나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평생 서방님과 함께 공방을 일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사랑. 세상의 시선을 이겨낸 사랑.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강했습니다. 어느 날 지현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서방님, 소인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작품에 새로운 기법을 적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현우는 지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기법을 말하는 거요? 지현은 종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섬세한 조각 기법, 화려한 색채 기법, 고전적인 문양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기법. 도성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법들이었습니다. 이런 기법을 작품에 적용하면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고귀한 가치를 알아보는 집안에서 좋아할 것 같습니다. 현우는 지현의 아이디어에 감탄했습니다. 역시 부인이요. 좋은 생각이요. 현우는 곧바로 각 지역의 명장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현이 그린 기법을 보내고 작품에 적용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몇 달 후 새로운 기법이 적용된 작품들이 도착했습니다. 지현이 예상한 대로 새로운 기법 작품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귀족 집안에서 앞다투어 사갔고 심지어 왕실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현우의 공방은 이제 도성에서 가장 유명한 공방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지현마님의 눈썰미는 귀신 같다고 칭찬했습니다. 지현이 권하는 작품은 언제나 유행을 앞서갔고 품질도 좋았습니다. 5년이 흐른 어느 날 현우의 공방은 도성에서 손꼽히는 큰 길드가 되었습니다. 번화가에 큰 저택을 장만했고 장인들도 수십 명을 거느렸습니다.